운전을 하는 일이 직업이었던 석경호 씨. 그런데 이제는 무릎 때문에 운전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팡이가 있어야 차에서 내릴 수 있다는데요. 대체 남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거는 수술하기 전보다 하기 전에는 저는 게 없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수술하고 나서는 뭐 통증은 조금 덜한 것 같아도 이 저는 게 굉장히 심해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저려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다리를 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릎 수술을 한 이후 다리 변형이 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교수님이 이 다리가 이게 O자를 갑니다. 이게 O자고 그리고 이 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지금 구멍 뚫는데 이게 이제 8개월 전 처음 병원을 찾은 건 무릎 통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소파 앉았다 이러면은 약간 뚝뚝 긋죠. 소리가 나고 아프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시행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때문에 관절 내시경 수술과 함께 미세 천공술을 받게 됐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까만 데 있지만 요 구멍 여기는 2개 뚫고 여기는 3개 뚫어서 안에 이제 그 위 내시경 하듯이 그 낚시줄 같은 거 이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늘어나는 거 이거를 너덜너덜한 걸 자른다 합니다. 병원은 무릎에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 치료해주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기구를 이용해 손상된 연골을 깨끗이 정리해준 다음 의도적으로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요. 뚫린 구멍이 저절로 아물면서 새로운 연골이 생성돼 관절염이 치유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시술을 하고 나면은 6, 7개월 지나고 나면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00%뭐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뭐 한 80% 정도. 수술만 하면 해결될 것 같았던 다리 통증. 하지만 현재 통증은 더 심해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됐고 일마저 몇 개월째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료진의 말을 믿고 무릎 관절 내시경 수술을 진행했지만 상태가 더 악화됐다. 네, 처음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병원을 찾기 전 사례자의 무릎 상태는 어땠나요? 무릎의 상태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상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릎의 뼈를 보호해주는 코팅, 즉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맞닿게 되어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내원 씨의 상태를 지금 보면은 엑스레이기 때문에 연골의 상태가 지금 확인되진 않으나 MRI 소견을 보면은 내측에만 국한된 관절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절의 간격도 훨씬 줄어들어 있는 퇴행성 관절염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례자는 내시경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지금 증상이 악화된 원인은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수술 전 엑스레이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간격이 지금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통증만 느끼는 상태였다가 네. 근데 수술 후에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간이 하나도 없이 거의 붙어 있네요. 그렇죠. 뼈끼리 그냥 맞닿는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술 전보다 후에 훨씬 더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병원은 수술 이후에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또 다른 수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석경호 씨는 이 부분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석경호 씨는 수술 전 병원이 환자에게 내시경 수술만으로 통증은 물론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무릎의 이상 증상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말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절골술이라는 또 다른 수술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골술 뼈를 깎아가지고 그 임플란트식으로 그 핀을 받고 축을 치아가 일자로 만들고 뼈를 깎고 그걸 해야 된답니다. O자형 다리는 무릎 관절 안쪽으로만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무릎을 일자로 펴주는 절골술을 해줘 한쪽으로 쏠리는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수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 게요. 그 당시에 했을 때 이 골절술 하는 거 이걸 해봤었으면 그만 시간도 앞으로 1년 가는 게 협의가 안 되고 비용도 그만 안 될 건데 퇴원해가 그래 뭐 한 지금 약 8개월 됐는데 또 수술해라 하니까 참 저는 의의도 없고 기도 안 찹니다 솔직히. 이에 병원은 관절염으로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엔 절골술을 해야 할 다리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과 함께 연골 손상을 치료했으며 만약 내시경 수술을 한 이후 다리 형태가 O자형 다리로 변형됐다면 그때 절골술을 시행하자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병원은 환자에게 절골술이라는 또 다른 수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절골술 어떤 수술인가요? 절골술은 O자형인 다리 형태를 일자로 만들어줌으로써 무게 중심축을 병변이 있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무릎의 뼈에 홈을 댄 이후에 뼈를 벌려주게 되면 네. 다리 형태가 이렇게 형태가 가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던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옮겨지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례자가 현재 이 절골술 이 수술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절골술과 함께 관절 내에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수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이 절골술이 필요 없었을까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에 수술할 당시에 미세 천공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는 것은 달아있는 연골을, 남아있는 연골을 제거하고 제거한 이 연골 위에 이제 구멍을 뚫어줘서 어떤 창상 치유 물질들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연골이 재생하게끔 만들어주는 치료인데, 이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요건이 그 부분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골술을 시행한 이후에 그쪽으로 가는 무게를 분산시켜준 이후에 미세천공술을 시행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아까 저기 엑스레이에서 보셨듯이 쉬지 못하고 더 무게 중심이 더 쏠리다 보니까 수술 전에 각도를 재보면 네. O자형 각변형이 5.5도 정도에서 7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차라리 미세천공술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더 악화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미세천공술로 인해서 다리가 좀 더 O자형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절골술로 인해서 다리를 좀 펴주려는 그런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처음에 그냥 같이 하는 게 일단은 맞는데 네. 뭐 일단 지금이라도 다시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절골술을 시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번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진이 치료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환자는 이제 문제가 두 개인데요. 우선 O자형 다리에서 안쪽에 연골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O자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해주기 위해서는 편은 절골술을 해줘야 되고, 절골술을 해줬다 하더라도 안쪽에 연골이 지금 닳아서 지금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수술비까지 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환자가 만약에 이 절골술을 하고 나서 상태가 예. 호전이 되면 예. 그때도 그걸 의료과실로 볼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절골술은 의료 과실이 범해진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의료 과실 부분은 그대로 뭐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O자형 다리가 앞서 이제 첫 번째 수술 이후에 더 심해졌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과실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만약에 선천적으로 O자형 다리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절골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꼭 해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네. 이거는 어떤 관절염이 왔을 때의 치료 방법이지 절골술을 예방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O자다리가 있다고 무조건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관절염이 시작된 이후에는 약화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봐야겠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료 분쟁 차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